시청자 여러분, 4월 1일입니다. 이제 2분기가 또 시작이 됐고 또 새로운 달, 4월 달이 또 시작이 좀 됐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죠. 예, 오늘 뭐 톱 기사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시장이 워낙 충격이 컸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3%가 넘게 주가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왠지 어제 이 급락은 연초부터 쭉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우리 시장이 다 까먹은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게 할 그런 시장의 어떤 모습이었다. 그런 생각 들고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나라 시장을 올해 비교적 좀 견조하게 잘 끌고 왔던 게 결국 이제 2월장 후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던 외국인 수급인데 이게 3월 달 내내 좀 따뜻하게 우리 시장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보살펴 주다가 갑자기 어제 완전히 마음이 변심을 해서 그러니까 고개를 획 돌리고 좀 떠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주셨기 때문인데요. 보죠. 제목에도 보시는 것처럼 공매도 재개 첫날 1조 8천억 원 팔아치운 외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표에도 나옵니다만 어제 외국인 1조 5,850억 이거 코스피에서만입니다. 코스닥에서도 2천억 넘게 팔았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다 합하면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1조 8천억 원을 넘게 어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이제 팔아치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 공매도가 이제 1년 17개월 만에 재개가 됐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컸거든요.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던 얘기는 최근에 이제 일부 대형주 종목들, 그다음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 또 대차 잔고가 좀 쌓였던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 일부 좀 선반영이 됐을 거고 대차 잔고가 많이 쌓이는 좀 시총 상위 종목들 일부만 좀 떨어질 것이다. 이 정도 이건 좀 약간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좀 예상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예상이 좀 무색하리만큼 어제 대차 잔고가 많이 쌓여 있던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종목들 어제 사실은 조선이랑 방산주 외에는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어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낙관적으로 바라봤던 전망이 완전히 그냥 무참하게 깨진 그런 이제 하루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어제 급락을 했고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거는 그러면 어제 우리 시장 이렇게 급락하고 외국인이 대거 매도를 했던 게 우리 시장만의 문제였느냐. 그렇게 따지면 공매도 재개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될 법한데 그렇지는 않았죠. 어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기사를 통해서만 보셨겠습니다만 어제 니케이 지수도 4% 넘게 급락을 했고요. 가권 지수, 대만 자초현 지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4.2%. 그나마 홍콩 항생지수 0.7%, 그다음에 상해 종합지수 0.4% 정도 하락하는 수준. 그러니까 어제 아시아 시장들이 대부분 다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보다 좀 앞서 끝난 유럽 시장도 어제 대부분 다 1% 넘게 급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는 이 트럼프발 관세 이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고조 이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이에 따른 이제 부작용이 되겠죠. 관세 전쟁이 본격화가 되면 인플레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 금리는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른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전체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다 큰 폭으로 끌어내렸던 이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얘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 때문에 어제 환율도 좀 크게 뜨는 것도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결국 그대로 우리 경제의 주요 지표들에 이렇게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 얘기 바로 가야죠. 자, 어제 이 표부터 한번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금융위기 이때 이후부터 이제 환율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융위기 때 한 500원 근처까지 그때 급등을 했었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던 게 지금 다시 어제 1,472.9원까지 환율이 어제 6원 넘게 오르면서 마감이 일단 이건 정규장에서 마감이 된 거거든요. 1,470원을 넘은 거는 역시 이제 일단 연중 고점에 1,475원에 지금 근접하는 거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데일리 신문에서 이 표를 이제 만든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금융 위기 때 수준의 지금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치환을 생각하면 지금의 환율 수준이라는 거, 원달러 환율의 수준, 원화 가치의 수준이라는 거는
한국 경제가 금융 위기급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언뜻 생각은 뭐 그 정도까지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환율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발 이런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한 이런 우려 또 여기는 우리나라는 또 여기에다가 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이 계속 늦어지는 데 따른 정책 불확실성까지 또 20-30% 더 부과가 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이렇게까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좀 그대로 대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사실은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이제 시작이죠.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4월 2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현재 시간으로 관세가 정확하게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면 이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이제 하도 몇 주째 반복돼서 저도 참 이게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그렇긴 합니다만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면 결국 이제 그 결과의 여부에 영향을 물론 많이 미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적 불확실성 하나가 또 해소가 좀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좀 하나 좀 기댈 만한 게 국내적으로는요. 결국 이제 추경 얘기를 지금 정부가 일단 꺼냈기 때문에 이 추경 문제를 좀 빨리 매듭을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뭐 일단 산불 추경 뭐 이래가지고 10조 원 정도 얘기만 하고 있는데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어줍지 않게 추경해가지고는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치권과 잘 상의해서 탄핵은 탄핵이고 이 문제는 이 문제고 일단 우리 경제가 좀 너무 나락으로 빠지는 건 막아야 되니까요. 추경을 빨리 편성하는 부분을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자꾸 나와서 저도 좀 신경이 쓰이는데요. 어떤 경우는 상당히 낮을 것. 참 가지고 놀죠. 예. 저 부분 때문에 지금 이 관세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금 글로벌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는 건데요. 또 저 작전을 계속 쓰고 있네요. 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자, 불안할 땐 골드산. 네. 오늘도 금값이 또 올랐죠. 3,150달러. 계속해서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3,300달러, 3,500달러 얘기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작년 초에도 금값이 좀 오를 때 3,000달러 넘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이 월가에서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코웃음을 쳤거든요. 뭔 3,000달러야.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 경제가 일단 근본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건데 지금 금값 보십시오. 3,150달러, 뭐 3,200달러도 넘을 것 같은 기세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불안한 거니까 이렇게 불안할 때 제일 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게 바로 이제 안전자산인 게 금 아니겠습니까? 엔화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엔화는 조금 별개로 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 관련된 상품에 투자하는 분들 계속 늘고 있죠. 좀 상품을 좀 보니까요. 일단 금 관련된 ETF 상품은 상당히 좀 많이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이 그래프는 금 선물 가격 추이죠.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거래되는 3,123달러까지 올라갔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박스로 쓰여져 있는 게 금 테마 ETF 상품들인데요. 에이스, KLX 금연물, 소울, 골드, 커버, 콜, 액티브 등등등해서 이 금 관련된 상품에 좀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역시 이 금 관련 ETF 상품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중간에 이 커버드 콜 요 이제 상품의 특성이 들어가 있는 ETF 상품도 조금 이 금과 또 연계된 상품이 나왔다는 얘기고 마지막에 이제 글로벌 금채굴 기업의 주가도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 상품에도 좀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앞서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제일 뭐 안전한 뭐 투자 자산 현재로서는 뭐 금. 그다음에 또 요즘에 채권 쪽으로도 자금 몰리는 것도 결국 이제 그런 차원에다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주식 같은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좀 가격이 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반응하는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부담은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한화 경영권 승계 완료됐다라는 기사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그 한화 오션의 지분, 그러니까 한화 에너지하고 이제 한화 임팩트가 갖고 있던 한화 오션의 지분을 1조 3천억 주고 샀던 게 이제 좀 됐죠. 그때만 해도 뭐 뭔가 이제 뭐 방산, 이 조선 이걸 합쳐가지고 하나그룹에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그룹을 키우려거나 요 정도 생각을 했었던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뭐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때 그렇게 샀던 이유가 이제 하나하나 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3조 6천억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 뒤에 나온 후폭풍이 뭐였냐면 결국 이거 경영권 승계 쉽게 말하면 주주돈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런 비난의 목소리들이 계속 터져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전격적으로 장 마감 후에 김승현 하나 회장이 주 한화 지분의 절반 11% 정도 됩니다. 이거를 새 아들한테 전격적으로 증여한다라는 공시가 떴습니다. 증여 규모가 이제 김 회장이 갖고 있는 22.65% 중에 절반인 11.32%고 이거를 김동관 큰아들이죠. 김동관 부회장한테 4.86% 또 나머지 두 아들한테 3.23% 이렇게 나눠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 한화의 이제 최대 주주가 한화에너지가 됩니다. 이게서 한화에너지가 22%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김승현 회장 11%, 김동관 회장 9%, 김동선 부사장 5%대가 되는데 한화에너지는 아직 상장이 안 됐죠. 좀 상장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한화에너지 지분을 이 세 아들이 10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한화에너지가 상장이 되면 여기서 좀 그 큰아들인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갖게 된 9.7%의 플러스에서 한화에너지가 갖고 있는 주 한화의 지분까지 포함하면 20%가 넘게 돼서 사실상 주 한화의 최대 주주가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보다 더 지분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영권 승계가 완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증여세 규모가 2,218억 원인데 뭐 이 증여세 규모의 이 부분은 이제 알아서 하겠죠. 뭐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어제 이제 이 공시를 내면서 하나 측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유상증자가 이 경영권 승계 과정된 부분이 아니다라는 차단을 위해서 이제 이 전격적인 증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쨌든 한화가 요즘에 워낙에 힘이 좀 실리고 있는 그룹이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말끔하게는 지울 수가 없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